자, 이제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지상권이 나오죠. 좀 낯선 권리일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법주문이 나와요. 279조거든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죠. 그러면 마지막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뭐죠? 지상권인 거예요. 다만 목적에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물이 되는데, 그럼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지상권의 객체는 뭐인 거예요? 토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을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은 소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니까 지상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여전히 이 땅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인 거고, 갑은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을은 또다시 건물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신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 사용권이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인 거죠. 우측에 보시면 법률적 성질에 나온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물권이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니까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지상권자는 수리비, 필요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타물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선 지상권을 가질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에 2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류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류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오늘은 정리 안 할 건데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라는 걸 좀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남의 땅을 쓰면 당연히 지류를 내야지, 그죠? 그게 상식이다 보니까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다음에 거기를 자꾸 파고들거든요. 조심할 것은 이 지상권은 우리나라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관념과 관습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담보지상권이 나와요. 자, 이것도 개념만 잡자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토지가 있어요. 나대지예요. 빈 땅이에요. 빈 땅인데 을이 갑에게, 은행이겠죠. 은행이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요 나대지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요 은행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냐면
요 저당권이 설정된 땅에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할까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의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는 있는데 경락을 받은 사람은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사용 수익하려면 갑이 지은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거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담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저당권 설정할 땐 이것이 한 1억 5천짜리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나중에 뭐 2천, 3천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담보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함께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을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해요. 뭐 아주 그냥 이것도 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이해되는데 아무튼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나대진 토지에다가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해요. 특징은 담보 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건 누구죠? 갑이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만약 갑이 을에게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담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념은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임차권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의 취득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 정확히 안 했는데 이 지상권이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돼요. 어마어마한 기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7세인데 30년이면 87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우리가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일반적이고 특히 하단에 있는 법정 지상권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만나게 되는 모든 지상권들은 다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에요.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정 지상권이 대단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또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념만 잡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얽히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이 취득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적진 않습니다. 세 번째, 임목과, 그 등기된 수목이죠.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네 번째,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네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세 번째, 두 가지를 제외한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정한 사유로 해서 일반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뭐 했어요? 경매했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뭐 받았어요? 경락을 받았어요. 건물은 뭐죠? 여전히 갑의 소유인 거죠.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경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갑은 뭘 갖게 되냐면은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매매 기타 사유? 이쪽으로 할까요? 자,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입니다.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여전히 땅은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죠?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 법정주의 하면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에 뭐가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뭐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일반적인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형 법정지상권을 따로 공부하시거든요. 그럼 혼란스러워. 어차피 얘가 관습법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법에 뭐가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관습법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지 얘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니까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는 뭘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건물을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부터는 이제 지상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오늘은 안 볼 거예요. 대신 뭘 봐야 되냐면 323페이지의 특수지상권을 봐야 돼. 자, 323페이지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와요. 그죠? 근데 법조를 보시면 특이하지 않나요? 289조의 2예요. 289점은 89조지. 290점은 290조지. 왜 289조의 2인가? 이게 없던 조문이 추가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법조문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289조,
290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요 사이에 법조문을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290조 이렇게 추가를 하면 밑에 있는 조문들이 쫙 밀리니까 밑에 있는 조문들도 법조문을 다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관련법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법조문을 껴넣을 때는 289조의 2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법조문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 보시면 의미 기능 해가지고 하단보시 보시면 1984년이란 말이 나와요. 1984년. 1984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하철을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1984년도에.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그때 2호선이 한참 건설되네. 건설하면서 필요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저는 80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고,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겠죠, 그죠? 지금 저는 서울이 고향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1호선이 개통됐을 때, 막 뉴스에 막 TV 보면 막 시골 사람들이 막 구경 오신 거야. 왜? 땅속으로 기차가 간다 그래가지고 막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시골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그 일대에서 막 뭐 여행 같은 하룻밤 주무시고 막 가가지고 지하철 막 그런 시대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84년도 이 정도는 2호선이 지금 뭐죠? 용담역에서 잠실까지인가? 삼성역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 일부만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그 잠실 야구장 있잖아요. 잠실 야구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고교 야구가 유명해가지고 그 사계 학교 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야구제가 용담역에서 2호선 타고 야구장 야구 구경한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막 지하철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땅 속에다가 지하철을 만들려고요. 또 고가차도, 그죠? 우리가 2호선 일부 고가차도잖아요, 그죠? 고가차도 위에다 뭘 만들려고요? 지하철을 만들려고 만든 제도가 뭐죠?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럼 법 좀 읽어볼게요. 자, 289조입니다.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죠. 그럼 우리가 이게 구분지상권이 뭔지는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땅 속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객체에서는 뭐는 빠지냐면 수목은 빠진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거든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함이죠. 뭐가 빠집니까? 수목.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이루면 뭐죠? X에.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별거 없습니다. 수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수목이 들어갔으면 뭐죠? X. 안 들어갔으면 뭐죠? 온 거죠. 이 정도의 개념은. 자, 넘겨보시면 32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와요. 자, 분묘기지권 옆에 출제된 게 나오잖아요. 26회 때 한번 나왔고 32회 때 나왔죠. 그죠? 우리가 지금 몇 회 공부하는 거죠? 33회 공부하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기지권이 잘 안 나오다가 출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최신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시험에서도 이 분묘기지권은 시험 문제가 뭐 될 가능성이 많아요?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이 거의 안 내다가 이제는 뭐죠? 최근에 나왔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뭐 될 수 있어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개념을 잡자고요, 오늘은. 자, 저거 오면 개념 잘 잡으셔야 돼.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죠. 그럼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공부할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꾸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분묘기지권도 자꾸 묘에 대한 권리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땅 소유자인데 어느 날 을이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묘제를 마련 못했네요. 어르신 땅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될까요? 써라라고 승낙을 얻어서 을이 갑의 토지에다가 아버님을 모시는 묘를 쓰게 되면 을은 요 분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요 토지에 대해서 기지라는 말이 원래 밑바닥 땅 이런 뜻이에요. 기지, 밑바닥 땅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분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아마 중개사법이나 공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은 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그 특별법하고는 이게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니 왜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이게 내용이 다르지? 다를 수밖에. 그거는 뭘 공부한 거예요? 묘를 공부한 거고 우리는 뭘 공부한 거예요? 토지를 공부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헷갈렸나 봐요. 헷갈려가지고 뭐예요? 재판까지 했어. 재판까지 해가지고 또 대법원에서 뭐죠? 이거는 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또 판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 자,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예요. 자, 근데 분묘기지권, 이 토지 사용권이 성립되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 자, 우리 교재 325페이지 맨 위에 발생 원인입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묘를 쏘면 토지 사용권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안 얻었어요.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그러면 분묘 기지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만 20년 동안 점유하면 분묘 기지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 시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쓰더라도 취득 시효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시효하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20년. 이거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죠? 따라서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묘 기지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만 몇 년이 지나게 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땅에다가 함부로 묘를 줬다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가졌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뭐죠? 법적 절차를 펴서 그 묘를 뭐죠?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냅두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취득시해버리기 때문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뭐죠?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니은인데 세 번째, 임야를 매매하면서 이거 거래할 때 조심하세요.
분묘 처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임야 사실 때는 분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갑을 모시는 이제 그 뭐예요? 묘소가 있어요. 요걸 이제 을에게 팔았단 말이죠. 팔면서 요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안 했어요. 안 해버리면 요 갑에게, 전소유자인 갑에게 뭐가 발생해버려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임야 등을 거래할 때,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떼봐야 분묘 안 나와.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가셔야 돼. 가셔가지고 묘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묘가 있으면 그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라고 반드시 특약을 맺고 임야를 거래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임야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는데 분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을이 뭘 받은 거예요? 경락을 받았죠. 근데 그 토지에 뭐가 있어요? 분묘가 있으면 뭐가 발생해버려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해버려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경락받은 사람은 이 묘를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 같은 거 참여하시는데 임야가 나오는데 와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은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리한 것을 은근히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어. 가셔야 돼요. 가셔서 임야인데 지나치게 싸다라고 싶은 것들은 다 뭐냐면 무덤이 그냥 천지인 경우예요. 무덤이 천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락받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야를 경매하는데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까지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이고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분묘 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요.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고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한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20년 지나서 취득 시효하든지 아니면 임야를 매매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임야가 있는 분묘가 있는 임야가 경매가 되든지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 말씀드렸죠. 그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 근데 이거를 요 판례를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될 판례는 한 2개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가 흐름으로 개념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세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봐야죠. 자, 이제 33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지역권. 지역권은 뭐냐면요.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러면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에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그러면 이제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니까. 지역권은 뭐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교재 보시면 330페이지죠? 291조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인 거죠.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죠.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 지역권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땅이 여기는 갑의 땅이 여기는 을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갑이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을 만나서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나 여기 좀 다니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좋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갑이 을의 땅을 다니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편익이 필요한 땅, 갑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해요. 편익을 주는 땅, 이 땅이죠? 남의 땅이죠? 편익을 주는 땅, 을의 땅을 뭐죠? 승역지라고 해요. 이 그림도 중요합니다. 편익을 받는 땅은 뭐죠?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은 뭐죠? 승역지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지상권은 흔하진 않다. 그러니까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은 흔하지 않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뭐죠?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죠. 근데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죠? 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지상권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발생하니까 또 의외로 많아.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지역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예외가 없어. 지역권은 흔하지 않은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대부분은 모르고요.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갑의 땅을 다녀라. 다녀라. 승낙하는 경우 있지만 갑이 와가지고 야 등기해줘 그러면 이런 미친놈 내가 왜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은 일상적으로 거의 없는 권리. 거의 없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 내가 남의 땅을 다니고 있으면 지역권이구나. 아니야.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등기부에다가 지역권이라고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꽁꾸로 다니면 뭐죠? 사용대차. 또 아니면 돈 주고 다니면 임대차인 거고요. 만약에 그냥 요 집이, 요 땅이 맹지여서 같은 땅이어서 다니게 되면 그건 주유토지 통행권인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반드시 설정 계약과 뭐까지 해야 돼요?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권리고요. 그래서 지역권을 공부하실 때 무엇과 매치시키면 안 돼요? 현실과 매치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남의 땅을 다니는 권리는 다 99.999%가 뭐가 아니에요? 지역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현실과 매치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고 편익이 필요한 땅, 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은 뭐죠?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지역권에서도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여야 한다. X. 이게 시험에 나와요. 왜요? 보시다시피 한 필지 토지의 뭐예요? 일부잖아. 그러니까 승역지는 뭐죠? 일부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은 사회적 자격 기능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별로 기능을 많이 발휘하진 않아요. 실제로 기능이 발휘하고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3번 지역권의 법률적 특질 해가지고 1. 비배타성이죠. 자, 우리가 기억나세요? 배타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배타성이죠. 그러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는 말은, 비배타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자고요. 여기에 딱이 하나 더 있어요. 병이 또. 이 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지역권을 설정하고요. 을과 만나서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토지에 원래 갑에게 뭐가 있었어요? 통행지역권이 있었는데 병도 요 토지에 뭘 갖게 돼요? 통행지역권을 중복해서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요 그림에 또 기억할 것은 을의 토지하고 병의 토지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와 승역지가 뭐 될 필요 없어요? 인접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이 있고 불가분성이 있는데 자, 지어볼게요. 자, 지금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을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역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에게 요 토지에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만약에 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갑은 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고 요 토지에 지역권인데 요 소유권이 뭐인 거예요?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인 거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요 토지의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돼요. 이게 뭐죠? 부종성입니다. 또 만약에 갑이 요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지역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겠죠? 그죠? 이게 뭐죠? 수반성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고요. 요역지상의 권리가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 문제는 실제로 이게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이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개념만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336페이지의 전세권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